삼성전자의 고순도 불화수소 국산 대체 소식이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이후 LG 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가 일본산 불화수소를 국산으로 대체해 들어가면서 예상보다 더 빠르게 효과가 나오기 있기 때문인데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100원의 따뜻한 가치가 되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 12월에도 불우한 이웃에게 후원하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업계에서는 당초 국산화를 포함한 소재 공급처 다변화에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가량은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체 작업은 훨씬 앞당겨진 상황으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선 이후 불과 2달 만의 일입니다. 당장 삼성전자나 LG 디스플레이가 국산 고순도 불화수소를 공급하는 것만 해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상황이지만 현재 앞당겨진 국산화로 새로운 기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소재업체 엔지니어는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테스트해볼 라인이 없어서 그동안 눈을 감고 개발한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이제 국산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생기기 시작했으니 여러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 소재 기업들의 주요 고객사였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의 대체 작업이 가시화되면서 일본 소재 업계도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전부 돌아설 경우 매출 타격이 크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난 1990년대 세계 반도체 에폭시 수지 물량의 60%를 생산했던 스미토모 화학이 제조공장 폭발 사고로 감산한 사이 삼성전자가 중국 대만으로 공급처를 다변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스미토모 화학은 공정을 정상 가동한 뒤에도 수익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해당 사업을 대만 업체에 매각해야 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에게는 이 같은 사례가 악몽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기업들로서는 한국 기업들의 소재 탈 일본화를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 등 대형 거래 업체가 일본산 소재를 이용하지 않으면 일본 소재 기업들의 매출은 평균 20에서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전문가들은 일본 소재 업체들이 결국 경영난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박재근 반도체 디스플레이 학회장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신뢰를 상실한 일본 업체들이 내년 2월쯤에 경영난에 봉착할 수 있다고 내다봤고, 일본 반도체 전문가인 유노가미 다카시 미세가공연구소 소장도 한국이 대체 수입원을 찾게 되면 일본의 반도체 소재, 장치 제조사는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업체와의 사업 기회를 잃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실제 수출 규제 이후로 우리 기업들의 전반적 인식도 일본 기업에 부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일본 기업과 거래 관계가 있는 국내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산업계 영향과 대응 과제를 조사했습니다. 응답 기업 중 60%가 넘는 곳이 거래 관계의 신뢰가 약화됐다고 답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협력을 축소하겠다는 곳도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국내 기업의 일본산 소재 독립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1일 전격 발효되었던 일본의 반도체 소재 새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가 한국과 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의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11월 28일 한때 세계 10위권 반도체 업체였던 일본의 전자회사 파나소닉이 반도체 부분을 대만의 누보톤 테크놀로지스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결국 탈락했다고 자인한 건데요. 한국을 늘 얕잡아보던 일본, 오히려 역풍에 직면했다 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난 1952년 네덜란드 필립스와 합작회사를 설립하면서 반도체 사업을 67년간 영위해온 일본의 대표 전자회사 파나소닉, 결국 사업을 접고 말았습니다. 2012년 엘피다 메모리 파산, 2018년 도시바의 반도체 사업 부분 매각에 이어 파나소닉 반도체마저 대만 업체로 매각되면서 결국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완전히 몰락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안보 위협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7월 1일부로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새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하면서 반도체 산업 선진국으로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자국 기업들의 수출기를 막아가면서까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상처를 입히려 했지만 한국 정부까지 나서서 반도체 소재 다변화 및 국산화 정책을 세우고 삼성, LG,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반도체 및 LCD 기업들이 이에 적극 호응하면서 일본은 자국의 수출 기업들을 수렁에 몰아넣었는데요. 이번에 그나마 남아있던 파나소닉마저 반도체 사업을 접으면서 더 이상 반도체 선도국이 아닌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후발주자였던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일본을 능가하기 시작하면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된 일본이 한국 반도체 산업에 피해를 주기 위해 소재 수출 규제에 나섰던 것이 최후의 발악이었던 셈인데요. 일본은 반도체 주도국의 지위를 빼앗긴 것은 물론 그렇지 않아도 심화되고 있던 경제난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동안 일본의 첨단 산업 최대 경쟁자는 한국이었습니다. 20여 년 전만 해도 여러 분야에서 일본의 기술력은 한국을 압도했습니다. 마케팅 능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본의 마지막 압수였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는 세계적으로 일본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인식만 널리 알리고 말았는데요. 세계의 무역시장에서 ICT, 생명공학, 환경, 에너지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한국과 일본, 이번 무역 전쟁을 통해 세계의 시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일본은 경쟁 국가에 뒤진 반도체 산업보다 미래 4차 산업인 AI 위주의 산업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 우위가 가능할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이미지 센서는 전자기기의 눈이라 불릴 정도로 4차 산업혁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이미지 센서는 소니가 세계 1위인데 한국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 때문에 상당히 당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일본은 이미지 센서 분야마저 한국에게 주도권을 빼앗길 위험에 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반도체 기업하면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떠오를 텐데요.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낼 정도로 거대한 기업입니다. 일본은 기옥시아, 즉 옛 도시바 반도체와 소니 정도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본이 유리를 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지 센서인데요. 현재 이미지 센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소니가 51.1%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2위로 17.8% 점유하고 있으며 SK 하이닉스는 후발주자로 2.7%로 5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니의 7월부터 9월까지 최근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이 중에서 이미지 센서 매출액은 2,748억 엔으로 원화로 3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무려 전년 동기 대비 33.5%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지 센서 분야가 급성장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반도체 시장 전문 조사 기관인 IC 인사이츠에 따르면 올해 CIS, 여기서 CIS란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빛을 정기적인 영상 신호로 바꿔주는 CMOS 이미지 센스를 줄여서 CIS로 부릅니다. CIS는 집적도가 높고 전력 소비량이 적어서 배터리 지속시간이 중요한 스마트 기기 시장에서 선호되는 제품인데 올해 CIS 시장 규모가 168억 3천만 달러, 원화로 19조 5천억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무려 19%나 급성장한 수치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CIS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커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2030년까지 1,300억 달러, 원화로 151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IS는 앞으로 5G 상용화에 따른 자율주행차와 산업용 로봇, 사물 인터넷과 보안, 그리고 의료기기까지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용도로 쓰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니도 선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근에 엄청난 투자를 감행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니온 게이지아이 신문에 따르면 소니는 12년 만에 신공장을 설립하는데 무려 1,000억 엔, 원화로 1조 700억을 투자해 반도체 이미지 센서 공장을 일본 나가사키현에 새로 설립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소니의 투자가 무용지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무서운 맹추격 때문인데요. 삼성전자가 작정하고 이미지 센서를 공략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압도적인 선두인데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지난해 4월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해 메모리 분야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글로벌 1위로 올라서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는데요. 아무래도 막강한 비메모리 반도체 선두주자인 인텔과 같은 기업을 먼저 상대하기보다는 소니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삼성은 지난 8월 달에 업계 최초로 1억 화소의 벽을 넘어선 1억 800만 화소의 모바일 CIS,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를 출시해서 중국 샤오미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엄청난 추격에 소니 입장에서는 다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SK 하이닉스까지 합류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최근 도쿄에 일본 CIS R&D 센터를 설립하고 차세대 이미지 센서 기술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는 연구센터 초대 소장을 소니 출신인 시무라 마카유키를 임명했습니다. 시무라 소장은 1997년부터 18년간 소니에서 근무했고 그 이후에 화해를 거쳐서 SK 하이닉스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SK 하이닉스도 소니를 겨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거대 기업인 삼성과 SK가 앞다투어 소니를 둘러싼 형국이 되었습니다. 소니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급해진 모양새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미지 센서 시장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국 입장에서는 그리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미지 센서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는 동시에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곽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분야를 접수한 한국이 호시탐탐 일본의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이미지 센서 분야까지 일본 기업인 소니를 물리치고 한국이 1위를 탈환하고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가치와 지난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에서 5G 통합 칩셋인 엑시노스 9630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그 중의 하나는 곧 있을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4차 산업혁명의 필수 인프라가 5G 환경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핵심 성장 동력인 반도체에 대해서 태클을 건 것이었는데 애석하게도 삼성의 추진력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일본과 대립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는 통신칩 세계 1위를 노리는 것은 어림없죠. 헛걸음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힘내세요.
아닐까요? 상관없으니까 발표하지 않았을까요? 툭하면 일본이 사주지 않는다 이러는데 그래요. 일본이 꽤나 큰 시장인 거 인정. 그런데 일본은 원래 삼성 제품 별로 안 쓰잖아요. 그래도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삼성 제품을 필요로 하니까 통신칩 세계 1위는 문제 없습니다. 도시바의 메모리도 한국한테 치고 소니의 이미지 센서도 한국으로 대체되고 있어. 일본 반도체의 몰락이 멈추지 않아. 반도체 업계만 따지자면 일본이 한국에게 큰 소리를 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 반도체 회사에서 근무하는 나로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야. 소니의 이미지 센서가 한국으로 대체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소니에서 작년에 내놓은 이미지 센서는 4,800만 화소인데 이번에 삼성은 1억 800만 화소의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업계 최초로 1억 화소의 벽을 넘은 제품이라고 하죠. 화소가 높다고 해서 화질이 좋아지는 건 아니지 않나요? 맞아요. 아무리 화소가 높다고 해도 주변 기술이 받쳐주지 않으면 화질이 좋지는 않죠. 그런데 4,800만 화소가 할 말은 아니네요. 스마트폰의 센서 크기에서는 고감도 화질을 감안하면 2,400만 화소가 한도야. 화소 수를 올리면 데이터 용량이 많아져 처리의 시간도 걸려. 맞아요. 솔직히 일반인들의 범용성을 생각해야 하는 스마트폰에는 1억 화소까지는 필요 없어요. 비싸기도 하고 용량도 늘어나고 손떨림 방지도 어려워지고 아무튼 문제가 많죠. 그런데 소니의 4,800만 화소와 삼성의 1억 800만 화소 사이에는 기술력 격차가 확실하게 있다는 게 팩트죠. 소니에서도 압도적인 고품질 상품을 내놓으면 좋겠다. 이것만으로도 속이 꽤나 쓰릴 텐데 일본이 배합할 소식이 더 있어요. 우리의 SK 하이닉스도 같은 날 12일 업계 최고 속도의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제품 HBM2E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DRAM인데 이것에 비해 데이터 처리 속도가 혁신적으로 높다고 해요. FHD 영화 124개를 1초 만에 처리하는 이 기술은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 등 고사양 메모리가 필요한 4차 산업혁명에서 널리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잘 됐네요. 일본 소재 없이도 양산할 수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발표했겠죠? 그거 제조 설비 재료가 0.01%라도 일본산이라면 폐기되겠죠? 할 말이 이것밖에 없나봐요. 혐한의 댓글밖에 없어서 그런지 엉뚱한 코멘트들이 많지만 한국의 반도체에 불황이 오면 전 세계의 반도체 업계에 큰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네요.